얘들아, 네.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아이고야. 미안. 좋은 꿈 꿔 얘들아. 바빴어. 레고 작품. 내가 왜 받는 거지? 그래도 잘하네.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자유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어요. 둥글둥글한 얼굴의 주인과 친구들이 나눈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자유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칭찬을 못 받을까봐 아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곳은 평범한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놀이터 옆에 난데없이 탁자가 놓였어요. 그 앞에서는 곰인지 돼지인지 알 수 없는 둥글둥글한 얼굴의 주인이 열심히 간판을 닫고 있었어요. 주인은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기도 이야기 나눌 친구들이 많네. 우진이네 집은 시끌시끌했어요. 숙제 먼저 해야지. 화가 난 엄마가 소리치자 텔레비전부터 먼저 볼 거예요. 우진이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나는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우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놀이터로 뛰어갔어요.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이게 뭐지? 우진이는 탁자에 다가가 기웃거렸어요. 안녕?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둥글둥글한 얼굴의 주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우진이는 꿍얼꿍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로봇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내 뜻대로 할 때 진짜 나 같은데 말이에요. 난 자유를 원한다고요. 근데 엄마는 왜 너한테 자유를 안 줄까? 그러자 우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할 일을 안 한 적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네 뜻대로 못하게 한 거구나. 네 뜻을 존중받고 싶다면 네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유를 누리려면 내 행동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해요. 이번에는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찾아왔어요. 저는 서준이에요. 혹시 제 모습이 어때 보여요? 오, 초록색 옷이 잘 어울리는데? 그러자 서준이는 울컥 화가 난 듯이 말했어요. 나는 분홍색이나 주황색이 좋아요. 하지만 다들 남자가 그런 색을 좋아한다고 놀려요. 그래서 나도 초록색, 파란색 옷을 입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내가 바보 같아요. 주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탁자 서랍에서 분홍색 로봇과 파란색 꽃을 꺼냈어요. 어느 쪽이 더 남자일 것 같아? 서준이는 갸우뚱거렸어요. 서준아, 남자다운 색과 여자다운 색은 없어. 장난감도 마찬가지고. 주인은 얼굴이 밝아진 서준이에게 말했어요.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니? 아니요, 각자 잘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머리가 길면 여자고 짧으면 남자야? 아니요, 머리를 기르는 건 자기 맘이지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근거 없는 생각들이 네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가두지 말아요. 내 자유는 내가 지켜요. 좋았어.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군.
주인이 간판에 불을 끄려는데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어요. 주인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어떤 말이 하고 싶니? 여자아이는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도연인데요. 다들 저한테 똑똑하고 착하다며 칭찬해요. 주인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칭찬만 받는데도 걱정거리가 있니? 그러자 도연이는 울상이 되어 말했어요. 칭찬을 못 받을까봐 아무거나 할 수가 없어요. 도연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에게 자꾸 장난을 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정말 싫지만 화도 못 내고 친구와 싸우지도 못하겠어요. 엄마랑 선생님이 저한테 실망할까 봐서요. 주인은 도연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토닥거렸어요. 거참 답답했겠다. 네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주인의 말을 듣고 도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맞아요. 칭찬은 좀 덜 들어도 되는데. 내일은 그 친구에게 네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렴. 괴롭히지 마. 나도 화가 나. 이렇게 말이야. 내 마음속 이야기를 밖에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야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어느새 어둑어둑한 저녁이 되었어요. 다음번엔 이야기할 거리를 남겨놓으려면 이제 떠나야겠군. 주인은 조그만 손가방에 탁자와 의자와 간판을 쏙쏙 넣고 뭐라고 떠날 아빠 다시 읽어봐. 주인은 조그만 손가방에 탁자와 의자와 간판을 쏙쏙 넣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다 접혀지겠지? 그렇겠지. 둥글둥글한 얼굴의 주인은 이제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러 갈까요? 내용 생각하기. 어떤 이야기일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지식 더하기 4회편. 아동을 위한 아동 권리 선언. 195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은 아동 권리 선언을 정했어요.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에게 최대한 이익을 베풀겠다는 뜻이 담긴 선언이에요. 이 선언에서는 아동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보내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적, 정서적, 윤리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3.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4.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5. 심신장애 아동은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6. 사랑과 정신적, 물리적으로 안정된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7.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8.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9.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0. 인간 상호 간 우정, 평화 및 형제의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생각 더하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자유라는 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야.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다른 사람의 자유도 내 자유만큼 소중히 여겨야 해. 부모님이라 해도 내 자유를 구속하고 뺏으면 안 돼. 누구나 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맘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 철학자와 친해지기. 사르트르 1905년에서 1980년.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우리 마음속의 허공, 그것이 바로 자유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예요.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 가운데 하나예요. 노벨 문학상을 거절한 것으로 유명해요. 지은 책으로 존재와 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구토 등이 있어요. 어떤 주장과 생각을 했나요? 사물은 쓰이는 목적에 따라 존재하지만 인간은 실제로 존재한다. 인간의 자유를 억누르는 모든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자유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여 당당하게 맞서라. 우리 마음속의 허공, 그것이 바로 자유이다. 사르트르. 사르트르, 프랑스, 실존주의, 안가주망, 자유, 방종, 책임. 부모님께 세계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라는 말로 시작돼요. 자유는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남의 자유를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사르트르는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갖고 태어나며 자유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자유는 오히려 벗어날 수 없는 멍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자유가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자유에 대한 책임을 알게 하여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은국. 가타야 공주의 방귀.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어요. 같은 것만 인정하는 가타야 나라를 보면서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넓고 넓은 우주에 아주 이상하게 생긴 행성이 있었어. 그 이상하게 생긴 행성에는 딱 두 개의 나라만 있었지. 달라도 나라와 가타야 나라였어. 달라도 나라에서는 서로 달라도 잘 지냈어. 모습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인정하고 이해했으니까. 달라도의 왕은 늘 말했지. 우리와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니까. 난 조용한 미소를 좋아하지만 너의 호탕한 웃음도 좋아. 난 분홍색이 좋아. 하지만 네가 고른 파란색도 멋져. 가타야 나라에서는 무엇이든지 같아야 잘 지냈어. 모습도 같아야 좋아했고 생각도 같아야 좋아했어. 가타야의 왕은 늘 말했지. 우리와 다른 건 받아들일 수 없어. 같아야 단순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니, 왼손으로 똥을 닦는다고? 똥은 꼭 오른손으로 닦아야 해. 웃을 때는 하하하 짧게 3번 웃어야 멋져. 하하하. 그런데 가타야의 왕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 딱 하나뿐인 공주가 날이 갈수록 얼굴이 노랗게 변해가고 전혀 웃지도 않았거든. 공주야,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왜 그런지 말해보아라. 하지만 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가타야의 왕은 크게 걱정이 되어 유명한 의사들을 불렀어. 의사들은 공주를 고쳐보려고 애썼지만 아무 소용 없었지. 며칠을 고민하던 가타야의 왕은 달라도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 가타야의 공주가 큰 병이 난 것 같소. 좀 도와주시오.
달라도의 왕은 흔쾌히 대답했지. 그럼요, 도와야지요. 달라도의 왕은 뛰어난 의사를 가타야로 보냈어. 달라도의 의사가 가타야에 들어서니 모두가 수군댔지. 정말 이상한 차림새군. 걷는 모습도 참 이상하군. 달라도의 의사는 공주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 그런데 공주의 얼굴이 점점 더 노래져 갔어. 킁킁 킁킁. 갑자기 달라도의 의사가 코를 벌름거렸지.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아하, 공주님이 왜 그런지 알겠어요. 달라도의 의사는 공주와 단둘이 있게 해달라고 했지. 잠시 뒤, 달라도의 의사가 공주에게 말했어. 공주님은 오랫동안 방귀를 참았군요. 방귀를 참지 말고 빵 뀌세요. 하지만 공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그럼 방귀가 잘 나오는 자세를 보여줄게요. 달라도의 의사는 엉덩이를 쭉 내밀고 힘을 꼭 주어 방귀를 뿡 뀌었지. 그 모습을 보고 공주가 웃음을 터뜨렸어. 히히히히. 그런데 그때였지. 뽕뽀롱 뽕뽕. 웃다가 그만 공주가 방귀를 뀌고 만 거였어. 공주는 얼굴이 빨개진 채 말했어. 가타야에서는 하하하 하고 웃어야 하고 방귀도 뿡뿡뿡 하고 뀌어야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의 웃음소리가 달라지고 방귀 소리도 달라졌어요. 그러니 참을 수밖에요. 달라도의 의사는 가타야의 왕에게 공주의 이야기를 소곤소곤 전했어. 가타야의 왕은 깜짝 놀랐지.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가타야 모두가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공주가 방귀도 자유롭게 뀌지 못하고 마음대로 웃지도 못하다니. 가타야의 왕은 모두에게 말했어.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니까. 그 뒤로 가타야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 다른 차림새와 다른 걸음걸이, 다른 방귀 소리까지. 하지만 가장 달라진 건 바로 웃음소리였어. 이제 가타야는 다양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어. 하하, 헤헤, 낄낄, 호호, 깔깔, 호호. 내용 생각하기. 어떤 이야기일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지식 더하기. 문화편. 종교에 따라 먹지 못하는 음식.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소고기를 먹지 않고 소에게 일도 시키지 않아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돼지를 더러운 동물이라 여기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의 특별한 인사문화.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침을 뱉는데 이것이 인사예요. 또 티베트에서는 혀를 조금 내미는 메롱이 인사예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서로 코를 2번씩 비비는 코인사를 해요. 멕시코에서는 어깨를 서로 두드리며 인사하고 태국에서는 두 손을 펴서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해요. 생각 더하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나라마다 문화는 서로 다른 것이니 옳고 그름으로 가를 수 없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가 변할 수도 있어. 다른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우리에게 알맞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 다른 문화만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 문화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좋지 않아.
철학자와 친해지기. 플라톤. 기원전 428년에서 기원전 347년.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이데아를 보는 마음속의 눈, 그것이 바로 이성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아카데메이아를 세워 생애를 교육에 바쳤어요.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국가의 사상으로 유명해요. 지은 책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명, 향연, 국가 등이 있어요. 어떤 주장과 생각을 했나요? 이데아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상의 세계이다. 이데아와 비슷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라는 지혜로운 철학자가 다스릴 때만 정의롭다. 이데아를 보는 마음속의 눈, 그것이 바로 이성이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카데메이아, 이데아. 행성, 우주, 태양계, 외계인. 부모님께. 세계에는 여러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서로 다른 언어, 종교, 문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문화적, 지리적 거리가 줄어들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건과 문화 등을 손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문화 간의 혼란과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문화가 우리에게는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민족이 살아온 역사와 환경 등의 배경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민족의 처지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소통은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계화 시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은국. 나도 동생이 될래요. 부모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요. 동생만 예뻐한다고 생각하는 토니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토라만 예뻐해. 도대체 동생은 왜 태어난 거야? 토니는 신이 났어. 유치원에서 만든 호랑이 가면이 무척 마음에 들었거든. 토니는 호랑이 가면을 쓰고 폴짝폴짝 집으로 갔어. 엄마가 깜짝 놀라시겠지? 얼른 자랑해야지. 어흥, 나는 호랑이다. 토니는 문을 열고 성큼성큼 엄마에게 다가갔어. 토니 왔니? 엄마는 토니를 슬쩍 보더니 동생 토라만 챙겼어. 우리 토라 잘 먹네. 옳지, 우리 토라 잘하네. 치, 걷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화가 난 토니는 유치원 가방을 발로 툭 찼어. 엄마는 토니를 보며 단호하게 말한 뒤 심부름을 시켰어. 토니야, 가방은 제자리에 둬야지. 그리고 당근밭에서 당근 5개만 뽑아오렴. 토니는 씩씩거리며 당근밭에 왔어. 엄마는 토라만 예뻐해. 도대체 동생은 왜 태어난 거야? 토니는 당근을 힘껏 뽑으며 투덜거렸어. 당근밭에서 돌아오니 토라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 토니는 토라가 얄미웠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토니는 토라를 툭툭 건드렸지. 토라는 찡그린 얼굴로 울먹거리다가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 엄마가 얼른 달려와 토라를 안아주었어. 토니야, 네가 동생을 울렸구나. 때마침 집에 돌아온 아빠도 한마디 했어. 뭐? 토니가 동생을 울려? 토니야, 넌 오빠잖아.
엄마랑 아빠는 토라만 예뻐해. 난 동생이 정말 싫어. 토니는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버렸지. 토니는 얼마쯤 걷다가 꽃밭에 벌러덩 드러누웠어. 가만히 누워 곰곰이 생각하니 자꾸자꾸 약이 올랐어. 나도 동생처럼 굴 거야. 집에 돌아온 토니는 방에 들어가 잠든 토라 옆에 누웠어. 엄마가 다가와 말했어. 토니야, 밥 먹어야지. 토니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어. 맘마, 빠빠빠. 그러자 엄마와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로 나가버렸어. 토니는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 엄마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엄청 졸랐었는데. 토니는 마음이 따끔거렸어. 토니는 자려는데 토니가 자려는데 엄마가 다가왔어. 엄마한테 화났니? 엄마가 토라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 토니는 토니라서 예뻐하고 토라는 토라라서 예뻐하는 걸. 엄마가 널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해. 엄마는 토니의 머리를 가만가만 쓰다듬어 주었지. 마침 잠에서 깬 토라가 토니에게 엉금엉금 기어왔어. 빠빠, 오빠, 오빠, 빠빠. 엄마, 토라가 지금 나보고 오빠라고 했어. 응, 엄마도 들었어. 토라가 오빠한테 뭘 해달라는 것 같은데.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 아, 알았다. 토니는 얼른 일어나 호랑이 가면을 썼어. 어흥, 어흥, 나는 춤추는 호랑이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호랑이처럼 춤을 추었지. 그걸 본 토라가 까르르 웃었어. 토라가 웃으니 토니도 기분이 무척 좋았어. 내용 생각하기. 어떤 이야기일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지식 더하기. 과학편. 귀가 긴 토끼. 토끼는 귀가 길어 소리에 예민하지만 소리를 더 잘 듣는 것은 아니에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어서 오르막을 잘 오를 수 있어요. 눈이 양 옆에 있어서 아주 넓게 볼 수 있지만 얼굴 앞쪽에 있는 물체는 잘 보지 못해요. 풀과 채소를 주로 먹는 초식동물이죠. 화를 내면 무서운 토끼. 토끼는 약하고 겁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습성이 매우 강해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상대를 공격해요. 앞발로 마구 때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지요. 생각 더하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엄마와 아빠는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엄마는 늘 동생만 돌보고 나랑은 안 놀아줘서 속상해. 동생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살핌이 필요해. 엄마와 아빠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동생이 얄미워. 철학자와 친해지기. 묵자. 기원전 480년에서 기원전 390년. 겸해란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중국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예요. 묵가의 시조로 유가에게 배웠으나 겸해와 평화를 주장하여 유가와 견줄 만한 학파를 이루었어요. 어떤 주장과 생각을 했나요? 나와 남을 똑같이 사랑하라.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모든 면에서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 겸해란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묵자, 묵자, 중국, 군축론, 겸해, 토끼, 토끼와 거북, 토끼전, 부모님께,
동생이 태어나면 부모들은 첫째 아이보다 갓난아기에게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와 비교하면 첫째는 이미 다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첫째도 아직 어린이인데 말입니다. 동생이 태어난 후 첫째가 아기를 흉내내는 퇴행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도 동생처럼 사랑받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라면 첫째 아이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아이에게 더 집중해주세요. 엄마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꾸준히 자신과 시간을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첫째의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은국